이게 진짜 될지 모르겠네. 대안아 가자. 오, 잘 가고 있습니까? 대안아 스톱. 멈춰. 오, 잘 왔어요? 우와, 앉아. 앉아. 우와.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인생 마이크에서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은밀하지만 위대한 일을 해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신규돌 훈련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예. 대안이 너무 귀엽다. 근데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0년 차 안내견학교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네. 지도사 신규돌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름은 대안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대안이가 어떤 친구인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대안이는요. 네. 올해 이제 30일 되면 두 돌 되는 아 그래요? 네, 안내견 훈련을 마친 친구고요. 예. 분양 나갈 계획으로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안내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나가게 네. 되는 거죠. 지금은 왜 반려인구 1,500만 시대가 네. 됐습니다. 반려견은 정말 장애인 분들한테도 인생의 동반자, 큰 역할을 정말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보조견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훈련사님,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돕는 안내견 외에도 다른 장애인 보조견도 있습니까? 네, 있죠. 아 그래요? 예? 초인종 소리나 아니면 오. 화재 경보기 등이 울렸을 때 네. 소리를 알려주는 아, 청각 장애인 보조견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문을 열어준다거나 네. 리모컨을 갖다 준다거나 예. 했을 때 도와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려견으로서 마음의 위안뿐만이 아니라 이 불편한 부분까지도 보조를 해주니까 장애인분들한테는 당연히 이 보조견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특별하고 소중한 반려견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훈련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안내견 훈련사가 되신다라고 마음을 가진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라고 하면요. 네. 저는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고요. 아 예. 시골에 그냥 마당에 개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오 예. 네네. 그러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 동물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고 네.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네. 대학에서 전공을 이제 축산학을 하게 됐어요. 아, 너무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예. 군대 신병훈련소에서 자기 체육이나 축산 전공한 사람 손들어 그러길래 저는 네. 손을 탁 들었죠. 이렇게. 네네네. 네. 너 나와. 어. 다 그러더라고요. 네. 넌 이제 앞으로 군견병이야.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안내견 교육 과정을 함께하는 이런 지금 훈련사님이 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진짜 천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안내견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안내견이 되는 겁니까? 일단 안내견이 되려고 하면요. 예. 한 2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태어나서 번식 담당자에 의해서 네. 8주 정도를 저희 학교에서 이제 지내다가 네. 끝나면 네. 일반 가정에 위탁이 돼요. 네, 그거를 네, 저희는 퍼피워킹이라고 하는데 퍼피워킹이에요. 네, 그 돌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퍼피워커를 하고요. 네. 어릴 때 예. 이미 커서 성격이 형성되기 전에 밖에 나가서 다양한 환경을 보고 예. 듣고 네. 느끼고 예. 이러는 과정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안내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뭔가 사회화 활동 뭐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퍼피워킹이 끝나고 와서 이제 안내견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교육을 또 받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네.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의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네. 시각장애인 분이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라고 하기 전까지는 앞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아, 예. 이걸 우리는 직선 보행이라고 합니다. 직선 보행인데. 직선 보행이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방향전환이라 해서 방향 네, 전환. 어딘가에서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왼쪽, 그렇지요. 오른쪽. 네. 예, 예.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 돼요. 아, 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네. 안전이겠죠. 안전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히면 안 되고 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줘야 되고요. 아, 그렇죠. 차가 오면 멈춰주고. 아, 예. 네. 결국 교통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교통훈련까지. 네. 야,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뭐 합격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평가를 3번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래요? 1차, 2차, 3차 평가가 있고요. 네. 보통 30에서 35%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이 30%의 합격은 정말 그만큼 안내견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여기 있는 대안이는 일단 그 모든 시험에 다 네. 통과한 네. 대안아 자두대 편하게 쉬고 있어. 그러면 이 안내견이 이제 되면은 시각장애인 분들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죠?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네.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1차는 신청 동기나 보행 능력을 보고요. 아. 2차는 예.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고요. 네. 거기서는 이제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네. 환경은 어떤지,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레르기나 아토피 이런 게 있으신지 아. 요걸 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비 안내견, 이제 진짜 이분과 맞을 만한 안내견을 같이 함께 밖에 나가서 보행을 직접 해봅니다. 아, 그걸 다 걷는 속도라든가 예.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죠. 야, 이게 저는 그냥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향만 파악을 해서 이제 매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안내견도 하나의 생명인 거고, 그렇죠? 네. 그 안내견을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도 되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나 같은 애들이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고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누군가의 안내에 의해서만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우리 안내견과 나갈 수 있고 그러는 모습 보면 되게 기쁘거든요. 지금 그러면 훈련시키는 훈련견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4마리 있어요. 4마리 있어요. 4마리 중에 이제 대안이 대안이,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주 애송이도 있고요. 2번째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하루에 예. 한 15km에서 20km 정도를 걸어요. 훈련한다고. 예. 이제 그렇게. 걸으면서 예. 연습을 하는 거고요. 아, 연습을 그 하는 연습하는 과정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네. 어떤 거냐면 안내견 불쌍하다. 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통 우리 안내견들은 하루에 2시간 남짓 음. 정도 이제 실제적으로 보행에 도움을 주는 거고 네. 나머지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누워서 있기도 하고 일반 반려견처럼 지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맥이 빠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으로 네. 시선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닌데 어느 누가 자기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그럼요. 예. 안 보살피겠어요. 그럼요. 빗질도 해주고 맞습니다.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용변도 봐주고 다 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년간 많은 안내견과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가슴이 또 뭉클했던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예. 대학생 때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아, 예. 저랑 같이 교육을 했었는데 네. 이제 교육 끝나는 마지막 날 편지를 썼더라고. 그래요? 네. 그럼 직접 그분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 가지고 오셨군요.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보시면 글씨체도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둘이랑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훈련했던 시간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선생님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이만 줄일게요. 다음에 보시면 그땐 제가 차를 살 터이니 선생님은 또 맛있는 밥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 직접 손편지로 받았을 때 그 벅차오르는 감정은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가끔가다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조금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 남다른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보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면서 가장 어느 때 보람을 좀 많이 느끼세요?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네. 지나다닐 때 지그시 웃어주고 눈 인사해주고 그러면서 뭐 애쓰신다 네. 이런 얘기 들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회적 인식이 예전에는 안내견에 대한 오해도 있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지만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개선됐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많은 분들에게 부탁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안내견을 보시게 되면 그냥 눈으로만 좀 이뻐해 주시고 예. 만지거나 이런 네. 걸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안전하고 직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안내견이 순하고 귀엽다 보니까 참 그런 실수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꼭 기억하셨다가 만지거나 뭐 음식을 주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사님의 삶에서 가장 은밀하지만 위대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가장 은밀하지만 위대했다고 하면 네. 지금이기도 하지만 예. 그보다 더 조금 더 은밀하다고 하면 여기가 마지막 직장이고 싶어요. 예. 그만큼 이 직장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안내견 학교로 돌아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진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은밀함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안내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돌아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이 설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아주 작지만 작은 보탬이 돼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